최근 미국의 유력 군사 매체에서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을 대표하는 전차들을 분석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K2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일본의 십식 전차, 러시아의 아르마타 등 다른 유력 국가들의 전차들도 분석 대상이었는데요. 매체 관계자는 분석 중 우리 K2 전차가 기동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최근 K2표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는 전차를 개발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K2가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의 전차 중 으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지요. 매체는 한국의 K2 전차가 서구 군사 강국들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전차에 결코 밀리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기동사격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그렇게 K2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기사 본문 서두에서 매체는 한국을 나토 국가 호환무기 생산 선두주자 중 하나이자 미국의 우방이라고 소개하며 경쟁력이 높은 무기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과 가장 잘 호환되는 걸로 평가받는 세종대왕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9 자주포를 들었는데요. 이어서 K2를 소개하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차로 대한민국 방산업 성장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초기에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했음에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그 기술적 기반이 되었던 에이브람스를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기까지 시작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근거로 실제 기동 사격을 할 때 두 기종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K2가 에이브람스에 비해 기동하면서 즉각적으로 사격하는 데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건데요. 우선 에이브람스에 대해 말하며 기동 중이라도 주포를 발사하면 중간에 잠시 주춤거려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군이 실전을 치렀던 경우가 많은 중동 전선의 경우 상대들이 정규군이 아닌 테러 집단이었던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형태의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동 전선에서 미군이 지속적으로 사상자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이러한 에이브람스의 특성은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K2의 경우 에이브람스와 달리 기동 중 주포를 발사하더라도 속도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포를 이동 방향과 다른 쪽으로 회전시키고 발사하는데도 이동 속도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걸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평지가 아닌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산악지대인 곳에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말이지요. 에이브람스는 평탄하고 노면 상태가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주춤거리는데 한국의 K2는 일반적인 기동도 쉽지 않은 곳에서도 사격까지 자유자재로 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러한 기술력이 현재 대한민국을 방산업계에서 주목받게 만들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자국의 에이브람스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인 십식 전차도 언급했는데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가까운 나라면서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양국의 전차를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일 거라고 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우리 K2와 십식 전차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K2가 압승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십식 전차에 대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이웃국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K2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음에도 같은 세대 기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했는데요. 디자인적인 부분만 보고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성능적인 면을 문제 삼은 건데요. 간단히 말해 화포 성능에 비해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비무장 기준 K2의 중량은 55톤인데 반해 십식 전차는 40톤으로 꽤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러한 가벼운 중량은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격 시 반동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전차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병기란 걸 생각하면 절대 가벼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십식 전차도 전면 전용으로 완전 무장을 시키면 최대 8톤이 늘어날 수 있지만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듯 전차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8톤이면 십식 전차의 비무장 시 중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평상시보다 무게가 20%나 느니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기동성은 죽어버리고 포탑 회전 속도까지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실제 전투가 벌어질 경우에 맞춰서 무장한 거라는 걸 고려하면 크나큰 문제인데요. 이런 십식 전차와 달리 K2는 기본 중량만 해도 전자의 완전 무장 상태보다도 7톤이 더 나가는데도 같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 속도 같은 건 십식 전차가 더 빠르긴 하지만 중량 차이를 감안하면 큰 흠이라 보기는 어려운데요. 반대로 중량이 더 나가는 덕에 주포 사격 시에도 반동이 매우 적어 이동과 동시에 사격을 행해야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며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이것이 K2가 십식 전차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K2의 50톤이 넘는 중량은 병기에 있어 화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방호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반면 십식 전차의 경우 기동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방호성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십식 전차의 빈약한 장갑은 미국 등 타국 매체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무게를 줄이려다 보니 그에 비례해 장갑까지 같이 줄여버렸다는 거지요. K2와 비교하면 십식 전차가 15톤 가벼우니 장갑도 최소 5톤 이상은 적다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장갑들도 대부분 차체와 포탑 전면에만 있어 측면 장갑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지요. 즉 측면에서 미사일이라도 날아오면 탑승자들은 그대로 사바세계와 사요나라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에 반해 K2는 십식 전차보다 중량이 더 나가는 만큼 장갑도 풍부해 측면에도 장갑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부위에도 장갑이 더 많이 장착되어 있으니 적의 공격에 더 잘 버틸 수 있지요. 이러한 점들을 비교해 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를 만든 현대나 십식 전차를 만든 미츠비시나 둘 다 자동차가 주력인 그룹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 왜 요즘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들이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는지 알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매체에서 마지막으로 K2와 비교한 전차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차지요. 그러나 툭하면 박살나거나 뺏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버림받기도 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다른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처럼 아르마타도 K2와의 비교해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미국 매체라 러시아 전차에 점수를 짜게 준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란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기사에서 다룬 4개 전차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만큼 성능에서는 우수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거지요. 아르마타는 시베리아의 설원에서도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하는 등 영상에서 나온 것만 보면 정말 뛰어난 전차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성능을 실전 운용에서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가 하나도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이는 병기 차원을 넘어서 러시아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국 흥망이 달린 전쟁임에도 가장 최신 고성능인 무기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약점인데요. 실제로 전쟁 후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러시아가 온 세상에 자랑하던 아르마타는 우크라이나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그러한 점을 들어 실전 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전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전선에는 투입도 되지 못하고 있는 아르마타와 달리 K2는 9년 전인 2014년부터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 뒤로 각종 훈련이나 대회 행사들을 통해 수도 없이 기동하고 사격하는 모습을 일반인들에게도 보여줘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성능이 절대 거짓이나 조작된 게 아님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의 설원 등 여러 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입증했는데요.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는 실전에서도 성능 발휘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아르마타와 달리 이미 10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성능이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개량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들어 높이 평가했지요. 거기에 기껏 신병기를 개발하고도 제대로 된 생산체계를 갖추지 못해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은 자국군이 쓸 것은 물론 해외에 수출할 물량까지 문제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앞서 언급되었던 여러 장점들에 힘입어 K2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등 기존 유력 전차들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K2가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